중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강력한 항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 미국인 연구자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제 몸에는 한국 피가 아닌 중국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바롭스크의 교수는 그에게 충격적인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주, 연해주, 북한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왕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토가 이제는 중국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할머니의 다락방에서 발견된 작은 청동종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이칼 호수의 유물과 동일한 금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의 정체성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의 후손은 과연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 군사학도이자 역사 연구자인 알렉스라고 해요. 그날은 파리에서 열린 국제안보 심포지엄 연단에 서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심장은 빨리 뛰고 있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날 마지막 연사였고 정말 자신감에 차 있었답니다. 고구려의 진정한 후손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제 몸에는 한국 피가 아닌 중국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청중석에 있던 중국 교수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일어서고 있는 걸 봤어요. 그들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정부가 유네스코 국제교과서위원회에 항해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왜 모두가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그저 작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강한 반응에 저도 당황하고 있었답니다. 며칠 후 저는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제 할머니 엘리자베스의 집을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고 부모님이 저에게 할머니의 물건들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면서 정말 지루한 일이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락방은 먼지가 가득하고 오래된 나무 상자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하나씩 열어보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죠. 그런데 오래된 천조각 아래에서 반짝이는 걸 발견했어요. 새 발가락 까마귀, 고구려의 삼조고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작은 청동 종이었답니다. 조심스럽게 종을 흔들어 봤어요. 맑고 높은 소리가 온 다락방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마치 오래된 비밀이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종 아래에는 할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는데 대부분 러시아어와 제가 읽을 수 없는 이상한 글자들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 단어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죠. 삼조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빠, 삼조고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갑자기 무척 심각해졌어요. 어머니는 포크를 떨어뜨리셨고요. 그것은 고대 상징이란다. 아버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소련 시절에는 그런 물건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 잠시 멈추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삼조고는 고구려의 왕실 문장이야. 우리 조상들의 진정한 고국을 증명하는 것이지. 한국을 무시했던 제 생각이 떠올라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인터넷에서 삼조고와 고구려에 대해 검색하고 있었죠. 새 발가락 까마귀 상징이 태양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때 북한 지역을 지배했던 고대 왕국 고구려의 국가 상징이었던 거예요. 왜 할머니는 이렇게 중요한 유물을 숨기셨을까? 계속 궁금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정말 누구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 종의 비밀을 밝히고 내 뿌리를 찾아야 해. 첫 번째 단계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있는 아시아 문화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친절한 여성인 린수한 큐레이터를 만났죠. 제가 할머니가 부르던 자장가 녹음을 들려드렸어요. 린의 눈이 커지면서 듣고 있었어요. 이 노래는 고대 고구려어의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었죠. 심지어 주몽의 이야기도 담겨 있어요. 그 순간 언어는 단순한 소리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치 기억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그릇 같았죠. 다음으로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한국문화원을 찾았어요. 데이비드 차 박사님께 종을 보여드렸죠. 그는 돋보기로 오랫동안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셨어요. 이 문양은 1920년대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일치합니다. 그가 말씀하셨어요.
학자들은 그것들을 중국 물품이라고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고구려 상징들이에요. 그는 명함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바롭스크에 있는 장호 교수님을 찾아가 보세요. 그분은 고대 극동 역사 전문가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긴장했어요. 빨리 러시아행 비행기를 예약했죠. 비행기 창문으로 아래 끝없는 평원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은 먼 과거로 여행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바롭스크역에 도착했을 때 장호 교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는 흥분하지만 걱정스러워 보이셨죠. 그의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그가 속삭였어요. 이 유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소련 당국과 중국의 동북 공정 모두에게 불편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충격받을 겁니다. 그의 연구실에서 장 교수님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는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요. 큰 지도에서 그는 만주, 프리모르스키, 북한 지역을 가리키고 계셨어요. 이 모든 지역이 원래 고구려와 발의 영토였습니다. 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중국 역사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방 창가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떠난 적이 없다면 왜 나는 이 진실을 모른 채 평생을 살아왔을까?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 작은 청동종은 단지 제 가족의 과거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이것이 훨씬 더 큰 모험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장 교수님의 연구실은 지도와 오래된 책들, 그리고 신기한 유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분이 큰 두루마리를 꺼내서 책상에 펼쳤을 때 공기 속에서 먼지가 춤추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중국, 러시아, 한국 지도에 그려진 알록달록한 선들을 가리키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교수님이 국경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 모든 지역이 한때는 고구려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발해 왕국이 되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역사책들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지도들은 고구려가 단지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의 중국과 러시아 지역까지 퍼져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과는 달랐어요. 이제 진실이 제 눈앞에 있었고 그건 신기하면서도 약간 무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호텔 창문을 통해 하바롭스크시의 불빛들이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걸 바라보고 있었죠. 머릿속은 온통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고구려가 그렇게 큰 왕국이었다면 왜 제가 그걸 몰랐을까요? 할머니는 왜 종을 숨기셨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조상들은 누구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장 교수님은 제게 방문할 곳들의 목록을 주셨어요. 다음 목적지는 바이칼 호수였습니다. 이르쿠츠크까지 44시간이 걸리는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가 숲과 산, 그리고 넓은 평원을 지나며 덜컹거리고 있었죠. 장 교수님이 알려주신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어요. 교수님은 고구려의 고대 글씨, 갑옷, 건물 사진들을 보여주셨었어요. 왕국이 무너진 후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설명해 주셨죠. 일부는 남쪽 한국으로 갔고 어떤 이들은 지금의 중국에 머물렀으며 또 다른 이들은 북쪽 러시아로 여행했다고요. 저는 할머니의 일기장에 있던 러시아 단어들과 이상한 문자들의 혼합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 가족 이야기의 일부였을까요? 기차로 이틀이란 긴 시간을 보낸 후 마침내 바이칼 호수 고고학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안나 박사님은 키가 큰 여성으로 반짝이는 눈과 빠른 움직임을 가진 분이셨는데 입구에서 저를 맞이해주고 계셨어요. 제가 청동종을 보여드렸을 때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종을 손에 들고 돌려보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뭔가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저를 컴퓨터와 과학 장비들로 가득 찬 실험실로 안내했어요. 화면에는 제 종과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발견된 유물들의 검사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당신의 종과 이 지역 유물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 금속은 오직 한 곳에서만 나와요. 백두산 주변 지역이죠. 이건 고구려 사람들이 왕국이 무너진 후 이곳에 왔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제 가슴은 터질 것 같았어요.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가 제가 빠뜨리고 있던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안나 박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은 새로운 지식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죠. 돌아오자마자 바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군사학도로서 저는 냉전 전략에 관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바꿔야 했습니다. 논문 주제를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회색 머리카락과 엄격한 눈빛을 가진 진지한 남자인 제 지도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고대 동북아시아 왕국들의 군사 전략, 고구려를 중심으로에 대해 쓰고 싶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지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대 주제에 집중하세요. 모호한 고대 역사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종의 사진들, 안나 박사님 연구실의 검사 결과들, 그리고 장 교수님의 지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고구려의 군사 전략이 얼마나 뛰어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설명했어요. 많은 논쟁 끝에 그는 마침내 동의했지만 그리 기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제 연구는 저를 다음으로 몽골로 이끌었어요. 울란바토르에서 국립대학의 툴가 교수님을 만났죠. 그는 저보다 키가 작았지만 강한 존재감을 풍기고 계셨어요. 그의 사무실에서 그는 몽골 제국의 고대 기록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목록 보이세요? 그가 조심스러운 필체가 적힌 누런 페이지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13세기 몽골 쿠릴타이, 그들의 공식 지도자 회의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한국이 완전한 동맹국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바라보며 전성기의 몽골 제국과 그 존경받는 동맹국인 한국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툴가 교수님은 계속해서 고구려와 고려 사람들이 단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몇 주 동안 한국의 역사, 특히 1636년 병자호란에 대해 공부했어요. 한국이 공식적으로는 청나라에 항복했지만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웠다는 내용을 읽었죠.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패배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는 그 강한 정신, 그것이 바로 고구려 사람들의 진정한 정신이었어요. 아마도 그 같은 정신이 제 안에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모든 연구를 바탕으로 저는 삼조고종과 고구려 통해 관찰한 고구려 문화의 대륙적 확장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국제고대역사학회에 보냈죠.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저는 기쁘면서도 무서웠어요. 정말 전문가들 앞에 서서 제가 발견한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발표 당일이 왔어요. 무대에 올라갔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을 바라보니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에서 온 학자들이 있었어요. 일부는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의심스러워 보였죠. 중국 학자들은 팔짱을 끼고 앉아 이미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여정과 발견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청중들의 표정이 변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중국 학자들은 한 명씩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미국, 러시아 학자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질문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토론은 열기를 띠면서도 흥미진진해졌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초대장을 받았어요. 그들은 제 연구를 공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 작은 발견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저는 흥분되면서도 걱정이 되고 있었어요. 제 발표 때문에 꽤 큰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었죠. 제 발표 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중국 학자들이 학회 주최 측에 제 연구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더군요. 그들은 제가 중국 역사를 훔치려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전화기는 쉴 새 없이 기자들과 다른 연구자들의 전화로 울리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제 발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들은 저와 논쟁하고 싶어 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밤이면 작은 청동종을 손에 쥐고 그 이야기를 공유한 것이 실수였는지 고민하곤 했죠. 어느 날 저녁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제 지도 교수님이 사무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문을 닫으시며 표정이 무척 심각해 보였어요. 알렉스, 자네 연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 그가 책상 위에 신문을 올려놓으며 말씀하고 계셨어요. 헤드라인에는 군사학교 학생, 중국 역사적 주장에 도전하다라고 적혀 있었죠. 중국 대사관에서 학교에 연락이 왔어.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네 논문이 정치적 의도가 있고 역사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더군. 그들은 우리가 자네의 논문을 철회하길 원하고 있어. 제 뱃속이 꼬이는 것 같았어요. 제 모든 노력이 정치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니요. 하지만 그때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계속 싸웠던 고구려 사람들의 굳센 정신이 생각났어요. 저는 제 연구를 지지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모든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겠군.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말일세. 그날 밤 저는 모든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어요. 아파트 바닥 전체에 자료들을 펼쳐놓았죠. 러시아에서 가져온 사진들, 몽골에서 얻은 문서들, 언어 분석 자료들, 그리고 종에 대한 스케치들까지.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가장 강한 비판자들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무언가가 생각났어요. 할머니의 일기장에 중국의 지린이라는 곳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곳에 많은 고구려 무덤들이 있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곳에 더 많은 증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이런 논란을 일으킨 후에 중국에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지만 그 기회를 잡아야 했어요. 2주 후, 저는 베이징에 도착했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거기서 중국 북동부의 지린성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장 교수님이 보여주신 지도를 떠올리게 했어요. 이 구름과 강들은 한때 고구려 왕국의 중심지였으니까요. 지린시에서 저는 고대 고구려 무덤을 방문하는 관광 그룹에 합류했어요. 무덤들은 언덕 비탈에 지어진 거대한 돌방이었죠. 내부에는 1500년도 더 된 군인들, 사냥꾼들, 그리고 당시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색색의 벽화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가이드가 벽화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고대 중국 소수민족의 흔적입니다. 가이드가 말했어요. 저는 반박하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소수민족 그림이 아니었어요. 한국 역사 기록에 나오는 묘사와 일치하는 고구려의 문화, 의복, 전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관광객들이 계속 이동하는 동안 저는 특별히 한 무덤 앞에 남아 있었어요. 벽화에는 새 발가락 까마귀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있는 전사들이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의 종에 있는 삼쪽 오상진과 똑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갑자기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기서 혼자 뭐 하고 있습니까? 그가 물었어요. 관광객들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누구인지 또는 무엇을 연구하는지 알게 된다면 저는 큰일 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사과하고 중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어요. 그리고 빠르게 제 관광 그룹에 다시 합류했죠. 소중한 사진들은 안전하게 제 카메라에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무덤 벽화와 할머니의 종을 비교해보고 있었어요. 두 개는 완전히 동일했어요. 1500년도 더 된 같은 새 발가락 까마귀 디자인이었죠. 이것이 바로 제가 필요로 했던 물리적 증거였어요. 무덤은 공식적으로 중국에 있었지만 문화적 상징은 분명히 한국 역사에 보존된 것과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장 교수님으로부터 긴급 이메일을 받았어요. 즉시 중국을 떠나세요. 그가 썼어요. 누군가가 당신의 연구 활동을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손은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죠. 누군가 저를 신고했을까요? 비행기가 마침내 이륙할 때까지 숨을 멈추고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와서 저는 밤낮으로 새로운 증거로 연구 논문을 업데이트하고 있었어요. 무덤 벽화 사진과 할머니의 종과의 상세한 비교 자료를 추가했죠. 수정된 논문을 전 세계의 역사학자, 고고학자, 박물관 큐레이터들에게 보냈어요. 천천히 지지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는 잊혀진 동아시아 왕국들이라는 특별 전시회에
종을 전시해달라고 초청했어요. 유명한 한국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제 여정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어 했고, 심지어 몇몇 중국 학자들도 개인적으로 연락해와서 이 지역의 역사가 공식 버전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중국 여행 3개월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소포를 받았어요. 러시아에서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것이었죠. 안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 사진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작은 목조 주택 앞에 서서 청동종을 들고 계셨어요. 사진 뒷면에는 가족 유물을 든 엘리자베스, 블라디보스토크, 1945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진을 바라보니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전쟁과 혁명을 거쳐 바다와 국경을 넘어 이 역사의 조각을 지켜오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릴 때도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고구려와의 연결을 보존하고 계셨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죠. 용감한 전사들, 현명한 왕들, 그리고 산과 강을 가로지르는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세대 동안 우리 가족에서 속삭여져 온 고구려 이야기였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내게 들려주지 않았던 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저 오래된 민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것들이 우리의 실제 역사였다는 걸 몰랐단다. 그 순간 저는 할머니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상들과 깊은 연결을 느꼈어요. 종은 저를 놀라운 여정으로 이끌었지만 가장 큰 보상은 마침내 제 진정한 정체성과 유산을 찾은 것이었답니다. 할머니의 다락방에서 청동종을 발견한 지 1년 후, 저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입구에 서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박물관은 아주 크고 높은 유리벽으로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미 특별 연구관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한국 교수님들, 미국 연구자들, 그리고 심지어 제 연구를 지지하게 된 몇몇 중국 학자들도 볼 수 있었어요. 맨 앞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날아온 제 부모님이 앉아 계셨고요. 행운을 빌며 주머니 속의 청동종을 만져봤어요. 이 긴 여정 동안 종은 저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었죠. 박물관장님이 청중들에게 저를 소개하고 계셨어요. 제가 단상으로 걸어가면서 파리에서 다른 연단에 서서 한국에 대해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지금의 저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제 뒤에 있는 큰 화면에는 동북아시아 지도가 보이고 있었어요. 고구려 문화가 퍼진 모든 지역을 표시해 놓았죠. 북한 전역, 중국 일부 지역, 그리고 러시아까지요. 다음으로는 모두 삼조고 상징을 공유하는 유물, 무덤 벽화, 고대 문자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1년 전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진 미국인이었습니다. 배웠던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청동종을 들어 올렸더니 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더 잘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죠. 이 종은 제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고구려의 왕실 문장이었던 세 발가락 까마귀, 삼조고 상징이 새겨져 있죠. 이것을 발견한 것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는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몽골, 중국을 가로지르는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고구려가 동북아시아 전역의 문화와 사람들을 퍼뜨린 강력한 왕국이었다는 증거를 설명했죠. 마지막으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종을 들고 있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제 가족의 이야기는 더 큰 역사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연결하는 역사죠. 저는 이제 제가 고구려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홀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곧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고 일부는 일어서기까지 했어요. 발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와 이야기하러 왔어요. 린수한 교수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날아오셨더라고요. 그녀는 저를 안아주며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젊은 한국 학생이 수줍게 다가왔어요. 당신의 이야기에 감명받았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도 고구려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그날 저녁 서울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서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땅으로 떨어진 별들처럼 아래로 펼쳐져 있었죠.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역사는 단 하나의 국가나 민족에게만 속하지 않아요. 마치 한때 고구려 왕국이 그랬던 것처럼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거죠. 다음 날 마지막 일정으로 다시 박물관을 찾았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렸거든요. 조심스럽게 청동종을 박물관장님께 건네드렸어요. 이것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곳에서요. 관장님은 종을 특별한 전시 케이스에 넣으셨는데 작은 안내판에는 할머니의 이야기와 제 여정이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고구려 가족들이 어떻게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그들의 문화를 전파했는지 보여주는 지도가 놓여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여정을 시작했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편견에 사로잡혔던 군사학교 학생은 사라졌죠. 그 자리에는 정체성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체성은 시간을 가로질러 함께 엮인 많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진 거니까요. 저는 웨스트 포인트에서 계속 연구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고구려의 군사 전략과 문화적 업적에 대해 가르칠 거예요. 진실된 역사를 담은 책을 쓸 거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아이들을 이 박물관에 데려와서 종을 보여주고 그들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줄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